오늘 김용환의 취업 스타트,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면접입니다. 면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 구직자를 보는 관점도 있지만 구직자가 회사를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쌍방향의 면대면, 이게 면접이죠. 쌍다방이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단계에서는 뭐였죠? 머리로 면접하는 거, 고정관념 좀 탈피하는 거. 2단계에서는 뭐였죠? 2단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3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벼락치기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걸 기업이 원하지는 않아요. 기업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자네가 살아온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뭔가 솔직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회사에 틀을 맞추는 이유는 이 회사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모르지만 이 회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상장회사도 말씀드렸고, 상장회사 어디서 설명드렸어요? 경제신문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상장회사 주식 시세표에 나온 회사 다 상장회사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기업이 아니라 목표는 내 행동으로 내가 하루에 몇 개씩을 이력서를 넣을 거냐, 지원을 할 거냐, 여기에 중점적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가 지나지 않고 이 관계를 시작하다 보면 면접 콜이 옵니다. 면접 콜이 와요.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 기업인데요. 네, 응시하셨죠? 면접 날짜 잡혔는데 면접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회사예요? 무슨 일 시킬 건데요? 얼마 주세요?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주는 게 나한테 연락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요, 무조건, 첫 번째, 오늘 면접에 대한 첫 번째, 무조건 일단 가라, 이거예요. 그 업체가 어떻게 나를 알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가세요. 물론 이제 뭐 너무 멀다든지 뭐 업종이 너무 많이 안 맞는 엉뚱한 데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가라 그래요. 왜요? 일단 면접을 잘하는 방법은 경험입니다.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늘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질 안 하면 안 늘죠. 해봤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면접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면접에 대한 뭐 모의 면접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장도가 별로 없어요. 일단 이런 거요. 그 시간. 보통 시간이 이제 아마 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른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시간에 대한 경험. 중요하죠. 두 번째. 공간이에요. 공간은 뭐예요? 의리부리 할 수도 있고요. 작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사무실을 가서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세 가지 다 합치면 불편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불편함을 겪지 못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 취업 스타트 들으시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정콕을 콕콕 찌르는 말씀을 하시냐고 하는데 뭐 다 경험도 있고 또 그 경험이 제가 직접 취업했던 경험은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과정 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떠드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업에서 면접을 많이 보는데 면접했던 사람이 나왔고 또 이 면접 얘기를 하면 마치 수능 출제하는 사람이 가서 수능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건데 뭐 그런 약간 생각도 들지만 뭐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콜이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일단 가라 하는 거예요. 일단 가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부르면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딱 멈춰요. 자, 면접을 했어요. 오케이, 괜찮은데 언제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자꾸 못돼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을 뽑냐면, 물론 성실한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인상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즉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직은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전 첫 번째는 무조건 가라. 무조건 하겠다고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라. 그쪽이 결정하게 하세요. 무슨 결정? 합격이에요. 그쪽에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우리 한번 일해봅시다.
하고 돌아와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쌍방이 갖고 있는 공평한 권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거죠. 그 얘기하면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합격 나올 때까지는 직진하세요, 직진. 예.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희망급여는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왜 써? 급여를.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희망급여를 왜 씁니까? 뭘 한다고? 응? 개뿔 뭘 한다고?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귀사의 제도와 원칙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끝났잖아요. 응? 아니, 왜냐면 일단 합격을 받아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면접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합격이 많아요? 불합격이 많아요? 당연히 불합격이 많죠. 그런 와중에 내가 정말 100%딱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음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볼 때 힘이 나요. 왜요? 나 옛날에 저쪽 회사에서 합격된 사람이야. 이거예요. 합격된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임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뭐였어요? 무조건 가라, 무조건 일하겠다고 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먼저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너무 작고 이 회사는 너무 멀고 이 업종은 내가 잘 모르고 아니 왜 이런 걸로 판단해? 뭘 안 게 있다고?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격 받아놓고 생각하라는 거. 세 번째는요. 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사실 면접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 있긴 있죠. 그럼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소서를 근거로 물어봅니다. 이거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은요, 이거 참 모르시더라고요. 왼쪽엔 자소서, 오른쪽엔 뭐예요? 오른쪽에는 그 이력서를 갖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진실 공방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네가 하는 말이 맞냐 안 맞냐? 너는 이것을 그때 무엇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특별한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지식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구멍만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대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웃으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제가 그때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얻은 것은 무엇이고요. 내가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던 나의 강점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경험인데 어떤 H 대기업에 이렇게 입사 채용을 하는데 5명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주 명확해요. 네.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합격이죠.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하는 친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잘 들어요. 이렇게요. 거기를 또 이렇게. 근데 본인에게 딱 왔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작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충 끝나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갔더니 이 두 번째 했던 이 면접자 청년이 고개를 확 끄덕이면서 세 번째에 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수첩을 딱 꺼내더니요. 막 적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 한 친구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말이 끝나고 나서는요. 옆에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딴청을 피워요. 시계도 보고요. 보니까 먼저 나가도 좋습니까? 이런 거. 나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같은 누구 뽑겠습니까? 사실 조직은요.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정도 뛰어나고 능력도 좋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은 조직 적응자입니다. 우리 조직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왜냐면 그들이 무슨 스타트업 창업 기업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반짝하는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조직에 잘 융화되어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느냐. 2번이죠, 2번. 제가 오늘 했던 얘기도 기억하시죠? 무조건 가서 무조건 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즉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미리 판단 금지. 회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 먼저 합격을 얻어내라. 합격 얻어내고 그때 결정하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경청과 미소입니다.
이거를 유지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력서 사진에 다 웃으면서 예쁘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면접장에 오면 완전 막 피골이 상접해갖고 막 너무 긴장, 그러면 어필을 못해요. 근데 이 얼굴을 펴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면접을 많이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면접하는 친구들 도와줄 때 면접에 가서 첫 번째 면접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와 모든 질문을 다 기록하라 그래, 당일날. 떨어지고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러면 그 텍스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다음엔 훨씬 더 좋은 면접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도와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취업을 하시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의 자세가 첫 번째. 에피소드 만드는 거 남한테 도움받을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대답. 나다운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면접에선 정말 약간 가식적일 수 있지만 손을 드는 거.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는 거. 합격 받고 그때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이건 딜이에요, 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경청 잘하고, 말 잘하는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 경청 잘하고, 그 다음에 미소. 계속 어떤 그 이미지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소 짓는 방법은 이 입꼬리를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신감이 있고. 예. 저도 이렇게 누군가 대화 나눌 때 좀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원하는 거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구독 누르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근데 이 취업은 사실 젊은이들의 취업만 들어가지 않고요. 퇴직자들 재취업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때 그 방법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섯 번째 주제는 이 직무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런 취업의 스타트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죠? 네.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화이팅!